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2년도 수능 기출문제 14번에서 17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어떤 문제들이 연결되어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그래서 차량이란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 360도 왜곡 뭐 차량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뭔가 차량에서 촬영하는데 거기 왜곡이 있나 봐요. 자,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좀 그런 부분이 나오겠구나 하는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기억에서 디귿을 이해한 내용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 기억에서 디귿을 잘 봐야 되겠죠? 봤더니 촬영을 하고 왜곡이 보정된 영상이 있고요. 그 다음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 그래서 뭔가 왜곡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 이런 것들이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치가 운전자에게 제공되는 이 영상을 통해서 네, 우리가 좀 파악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나 봐요.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주차하거나 좁은 길을 지날 때 운전자를 돕는 장치들이 있다. 네. 자, 이제 가볍게 들어가는 문자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작성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이 중 차량 전후 좌우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이용하여 자, 그 장치들 중에서 이런 영상을 이용해서 차량 주위 360도 상황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본 것 같은 영상을 만든대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차 안의 모니터를 통해서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장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자, 이 네모칸 쳐 있는 장치 얘에 대한 설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장치가 어떤 건지 설명하는 게 여기 이 첫 번째 분단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치가 운전자에게 제공되는 이 영상을, 그러니까 최종 영상이겠죠? 그걸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걸 어떻게 만드는지, 그거를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알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조금만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차량의 주위의 360도 상황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영상을 네, 이런 영상을 운전자에게 제공해주는 그런 장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런 장치, 네, 이 장치가 있는데 이 장치가 어떻게 이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영상을 만들어 주는지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나 봐요. 어떻게 할 건가? 자, 이 부분에 집중해 볼게요. 네.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먼저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먼저라고 되어 있는 게 보면 힌트예요. 어떻게 이제부터 과정이 나온다. 순서가 나온다. 이런 것들을 알아보시면 되겠죠. 우린 바로 순서를 나타내는 표지를 적어 봅니다. 먼저 차량 주위 바닥에 바둑판 모양의 격차판을 펴놓고 카메라로 촬영을 한다고 하네요. 자, 이 장치에서 사용하는 광각 카메라는 자,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방금 이 먼저라고 하는 걸로 시작한 이 첫 문장은 뭐뭐 한다라고 하는 그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과정에 속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바로 뒤에 있는 문장은 이 장치에서 사용하는 촬영할 때 쓰는 카메라가 어떤 카메라인지 지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이 과정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라고 여러분들이 잠깐 멈춰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화살표에 얘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근데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차량 주위에 무엇을 격자판을 두고 이거를 카메라로 촬영한대요. 네. 자, 이 장치에서 사용하는 카메라는
광각 카메라는 큰 시야각을 갖고 있어 사각지대가 줄지만, 자, 그래서 끊어주겠습니다. 자, 이 광각 카메라의 특징은 큰 시야각이 있다는 거래요. 근데 그래서 사각지대가 줄어든대요. 그러면 이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사각지대가 줄어드는 거니까 안 보이는 게 좀 적어진다는 거잖아요. 많이 보는 게 좋은 거잖아요. 이게 장점이네요. 그런데 근데 줄지만이라고 했으니까 뒤에 어떤 내용 나오겠어요? 반대되는 내용. 안 좋은 점 나오겠죠? 빛이 렌즈를 지날 때 렌즈의 곡률로 인해서, 곡률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어떤 거? 영상의 중심부는 불룩하고 중심부에서 멀어져서 휘어지는 현상. 자, 빨리 넘어간 다음에 즉 정리해 주네. 렌즈에 의한, 자, 여러분들 이런 것들 보면은 그냥 바로 지나가시면 되는데 한 번 더 제가 왜 지나가도 되는지 한 번 더 체크해 볼게요. 렌즈에 의한, 이게 뭐예요? 렌즈의 곡률로 인해 이거랑 딱 대응이 되죠. 그 다음 영상의 중심부는 물론 볼록하고 중심부에서 멀어질수록 휘어진다. 그러니까 실제랑 달라진다는 거죠. 뭔가 변화가 생긴다는데 그게 상의 왜곡이 생긴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뒤에 나오는 내용이 더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기 때문에 이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실제로 문제에서는 이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이렇게 대응되는구나 하고 해당 부분으로 찾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아무튼 이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자, 여기서 왜곡, 아까 우리 문제 살펴봤을 때 왜곡이라는 게 되게 중요했었잖아요. 자, 이때 카메라가 광각이기 때문에, 광각 렌즈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게 생긴다? 광각이기 때문에 큰 시야각을 가지고 있어서 사각지대가 줄어들어요. 장점입니다. 큰 시야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런데 하지만 이 렌즈가 곡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렌즈의 곡률, 렌즈의 곡률,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 왜곡이 발생한다. 자, 이거는 뭐예요? 단점, 문제점인 거죠? 자, 그리고 이 왜곡이 생긴다는 거는 좀 큰 문제점인 것 같아요. 우리 중점적으로 보는 거죠. 아까 그래서 문제에서 왜곡이란 말 되게 많이 나왔으니까. 자, 이 왜곡에 영향을 주는 카메라 자체의 특징, 왜곡에 영향을 주는, 상의 왜곡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영향을 준 자체 특징을 뭐라고 한다? 내부 변수라고 한다. 딱 정해줬네요. 왜곡에 영향을 주는 이 곡률 렌즈, 이 부분이 뭐다?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가 내부 변수라고 한다. 그리고 왜곡 개수로 나타낸다. 나타낼 때는 왜곡 개수로 표시를 한다고 합니다. 곡률이니까 얼마나 왜곡되게 하는지 뭐 그런 것들이겠죠? 이를 알 수 있다면 이것이 뭐예요? 네, 여러분들 이런 글을 읽으실 때는 이런 지시어가 나오면 이 지시어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항상 찾아주셔야 돼요. 바로 앞에 있는 애겠죠. 어떤 거? 왜곡계수. 이거겠죠. 이 왜곡계수를 알 수 있다면, 이걸 파악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자, 왜곡 모델을 설정해서 이걸 설정해서요. 그 다음에 왜곡을 보정할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왜곡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했어? 해결을 했네요. 어떻게? 왜곡 계수를 파악하고 왜곡 모델을 설정해서 이거를 보정한대요. 자, 한편 자, 그럼 다른 이야기 하겠죠.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의 기울어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왜곡의 원인을, 자,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의 기울어짐 등으로 발생하는 왜곡, 이게 있대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 원인을
외부 변수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 아까 전에 내부 변수가 나왔는데 이번엔 이거랑 좀 다른 외부 변수를 설명해 주고 있네요. 이 외부 변수는 이 카메라가 광각 카메라의 렌즈 때문에 카메라 자체의 속성 때문이었는데 이번에는 이 카메라가 어떻게 장착되어 있는가, 장착할 때 그 기울어짐, 장착했을 때 기울기, 네, 이게 어느 정도인가, 이거를 가지고 왜곡이 발생할 때 이 왜곡이 발생하게 하는 원인, 이거를 뭐라고 하는가? 외부 변수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기울어짐 말고도 또 왜곡을 발생시키는 요인들이 있나 봐요. 외부 변수. 자, 내부 변수, 외부 변수가 있구나. 그러면 얘도 뭔가 이 왜곡을 바로 잡아줘야 될 것 같지 않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촬영된 영상과 실색의 격자판을 비교하면, 얘랑 얘를 비교하면 영상에서 격자판이 회전된 각도나 격자판이 위치 변화를 통해서, 영상에서 격자판이 회전된 거, 위치 변화, 어떻게 격자판이 바뀌었는지 이거를 보면 카메라가 어떻게 기울어졌는지를 알 수 있대요. 그래서 장착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대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한다? 왜곡을 보정한다. 자, 외부 변수 어떻게 한다고요? 자, 여러분들은 그냥 문제를 풀 때는 한 편 한다면 여기서 구분해가지고 내부 변수 앞에 부분 어떻게 해결하는지, 외부 변수 뒷부분 어떻게 해결하는지 여기 그냥 찾아와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이해한 내용을 글의 구조를 한눈에 보기 위해서 이렇게 구조화 시키는 거예요. 자, 모든 시험 문제 풀 때 이렇게 다 할 필요는 없는 거 아시죠? 자,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해를 해보기 위해서. 자, 외부 변수는 어떻게 한다? 촬영된 영상과 어떤 거? 실세계 우리 아까 했었던 그 격자판 있죠? 네, 이것을 비교한대요. 네,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정보, 위치가 어떻게 됐는지 아니면 각도가 어떤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어떻게 한다? 이거 확인해서 이 왜곡을 보정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왜곡 보정이 끝나면, 자, 여러분들 혹시 눈치채셨나요? 왜곡 보정이 끝나면 지금 앞에 단계가 지금 뭐예요? 촬영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뭐 해서 왜곡이라는 게 발생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왜곡을 보정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두 번째 단계는 뭐다? 촬영을 하고 나면 항상 뭐가 생긴다?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왜곡을 어떻게 한다? 보정한다. 네, 지금 왜곡 보정의 단계를 보여줍니다. 어떤 보정이 있었어요? 네, 내부 변수로 인한 왜곡 보정, 외부 변수로 인한 왜곡 보정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끝나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세 번째,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 영상의 점들에 대응하는 3차, 자, 영상의 점들에 대응하는 3차원 실세계의 점들을 추정해서 이로부터 원근 효과가 제거된 영상을 얻는, 자, 꾸며주는 거 뭐예요? 여태까지 다 전체가 꾸며주는 거 뭐예요? 네, 시점 변환이라고 하는 애가 지금 나오는 거죠. 그럼 세 번째 단계 어떤 거? 시점 변환. 자, 이게 왜 필요할까요? 시점 변환이 필요하대요. 카메라가 3차원의 실세계를 2차원 영상으로 투영하면 크기가 동일한 물체라도
카메라로부터 멀리 있을수록 더 작게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에서는 거리에 따른 물체의 크기 변화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 이 말은 카메라로부터 멀리 있을수록 더 작게 나타나는 현상,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없애줘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 조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시점 변환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다? 원근 효과가 제거되도록 영상 속에서 원근 효과를 제거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시점 변환이라고 하는 거를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네, 카메라로 촬영하게 되면 3차원이 2차원 영상으로 될 때 실세계가 영상으로 될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한대요? 카메라에서 거리가 멀수록 어떻게 된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크기가 더 작게 보이게 된대요. 네, 그래서 이런 크기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크기 변화. 근데 이 크기 변화를 없애기 위해서 이 크기 변화를 없앤다. 지금 아까 없애는 거 뭐라 그랬어요? 원근 효과를 없앤다라고 했잖아요. 이 크기 변화를 제거하는 게 원근 효과 제거구나. 그게 시점 변환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왜곡이 보정된 영상에서 몇 개의 점과, 자, 지금 왜곡이 보정된 영상에서의 몇 개의 점, 이게 뭐예요? 지금 아까 우리 바로 시점 변환기 전 단계가 뭐예요? 왜곡 보정을 마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이 왜곡이 보정 끝나면 이게 같은 말이에요. 끝난 그 영상에서, 왜곡 보정 끝난 영상에서 네, 몇 개의 점과 영상에서의 몇 개의 점과 그에 대응하는 실색의 격접함들의 점들의 위치를 알고 있다면 그걸 바탕으로 영상의 모든 점들과 격접함의 점들 간의 대응 관계를 가상의 좌표계에 이용해서 기술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 대응 관계를 이용해서 자, 격자의 모양과 격자 간의 상대적인 크기가 실색에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한 평면에 놓으면 2차 영상으로 나타난다. 자,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그 과정을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이때 얻은 영상이 이렇게 동일하게 크기가 동일해진 거, 크기 변화를 없앤 거, 이게 뭐다? 2차원 영상, 최종적인 영상이 되겠죠. 2차원 영상이 되겠죠.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 이게 바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한 각 방향의 영상을 합성하면, 자, 마지막 단계 어떻게 해줘요? 그 각 방향 카메라에서 촬영한 거를 합성하면 차량 주위를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영상이 만들어진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는 시점 변환이 원근 효과를 제거하는 거고 그 왜 원근 효과라는 게 왜 나타나는지 왜 제거해야 되는지 설명했는데 지금 여기에다가는 그 어떻게 그 원근 효과를 제거하는지는 제가 필기를 안 했어요. 그럼 여기를 어떤 걸 하느냐? 지금 이렇게 과정이 되게 구체적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쪽에서 그 과정을 파악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이 내용이 앞에도 살짝 나와 있어요. 어떤 거? 영상에서의 몇 개의 점. 이게 뭐예요? 영상의 점. 그 다음에 그에 대응하는 실세계 격자판의 점. 이게 뭐예요? 3차원 실세계의 점. 이것들을 추정하면 제거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면 이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준 게 그 다음 문단인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해준다? 그럼 우리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그래도 적어 놓은 거를 좀 활용해서 해보면 이 실색의 색깔 좀 구분해서 적을게요. 실색의 점과 이 영상의 점을 서로 어떻게 대응시킨대요. 네. 그럼 이거를 몇 개를 해서 몇 개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바탕으로 어떻게 모든 점으로 확대시키고 그걸 어떻게 한다? 가상의 좌표계에 여기에 기술한대요. 기술 표시한다 이 말이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크기를 동일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평면에 놓으면 이게 그 2차원 영상이 된다. 이게 뭐다? 디귿. 위에서 보는 영상이 된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영상이 된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좀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한 거, 이 시점 변환을 거친 영상이 바로 이 영상이겠죠. 이 시점 변환을 거친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 각각의 각 카메라가 찍은 각 방향의 영상을 합성해요. 더하는 거죠? 네. 합성하면 최종 영상이 된다. 최종 영상이 뭐예요? 우리 운전자에게 제공되는 영상이겠죠. 자, 이렇게 한번 다 살펴봤고요. 글 내용 살펴봤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주위를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영상은 360도 촬영을 하는 카메라 하나를 이용해서 만들어진다. 자, 우리 이거 아까 맨 처음에 봤었던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을 그냥 지나쳤더라도 여기 이 말이 나와 있잖아요. 전후 좌우에 장착된 카메라 이걸로 360도 상황을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영상을 찍는다. 근데 이거를 서론에서 여기까지 구체적으로 안 봤는데 하더라도 우리 어떻게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각 방향에서 촬영된 영상을 합성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거를 활용해서도 우리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은 땡입니다. 자, 2번. 외부 변수로 인한 왜곡. 자, 외부 변수 여기 나와 있죠. 이 부분. 자, 이 부분. 이 왜곡은 카메라 자체의 특징을 알 수 있으며, 자, 외부 변수 뭐였어요? 차량의 기울어짐이었어요. 차량 자체의 특징은 어떤 거였어요? 이 공률에 의한 거, 내부 변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부 변수에 대한 거다. 외부가 아니다. 땡. 자, 차량 전후 좌우 카메라에서 촬영된 영상을 하나의 영상으로 합성한 후 왜곡을 보정한다. 자, 하나의 영상으로 합성하는 거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왜곡을 보정하나요? 아니죠. 왜곡 보정하고 시점 변환하고 그 다음에 합성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순서 틀렸어요. 왜곡 보정하고 나중에 합성합니다. 땡. 4번. 영상이 중심부로부터 멀수록 크게 휘어지는 거. 이거 어디 나와 있었어요? 자, 네, 공률 렌즈 때문에 휘어지는 왜곡이 생긴다. 여기 이 부분에 대한 얘기였어요. 중심부로 갈수록 중앙은 볼록하고 그 다음 멀수록 휘는 거.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네. 왜곡 모델 설정에서 왜곡 계수 파악하고 왜곡 모델 설정에서 보정한다. 왜곡 모델 설정 맞네요. 맞는 설명. 답은 4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 하나 볼게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에 영상에 있는 점들은 카메라의 시점의 영상과는 달리 3차원의 좌표로 표시된다? 자, 우리 아까 전에 이 원근 효과 얘기할 때 3차원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결국 이 3차원의 실색이랑 대응시켜서 그걸 다시 어떻게 한다 그랬죠? 네. 2차원,
좌표 평면으로 만들고 기술하고 가상좌표계를 활용해서 그래서 2차원의 영상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3차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땡. 넘어갈게요. 기억에서 디귿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이 촬영한 영상이었죠. 기억이 촬영된 영상. 카메라 촬영한다. 처음 영상이에요. 왜곡 보정하기 전이겠죠? 그 다음에 니은 왜곡 보정한 영상. 그 다음 마지막 위에서 내려다보는 영상. 시점 변환을 한 영상이겠죠? 자,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로 적절한 것은 기억에서 광각 카메라를 이용하여 확보한 시야각은 니은에서는 작아지겠군. 자, 볼게요. 기억에서 촬영된 거 원래 거에서 확보된 시야각이 니은에 와서는 왜곡이 보정되면 작아진다? 자, 지금 여기서 이 문제 너무 좋다. 여기 보시면은요. 큰 시야각이란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건드려져요? 지금 여기서 건드려지는 거는 어떤 거예요? 상이 왜곡되는 거. 이 부분만 바뀌는 거죠. 큰 시야각은 건드려지지 않아요. 유지되는 거예요. 땡. 자, 이렇게 이거를 섞어서 막 혼동하시면 안 되고 딱 구분을 지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2번. 니은에서는 기억과 마찬가지로 자, 니은 왜곡 보정을 마친 영상에서는 촬영된 영상과 마찬가지로 렌즈와 격자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격자판이 작아 보이겠군. 거리가 멀어질수록 격자판이 작아 보인다? 네, 거리가 멀수록 크기 작아진다. 작아지겠다. 맞죠? 왜? 지금 니은과 기억은 둘 다 뭐가 안 됐어요? 시점 변환 전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크기가 거리가 멀수록 크기가 작아지는 걸 지금 보정하지 않았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설명이겠죠. 답은 2번입니다. 자, 조금만 더 볼게요. 다음 것들도. 니은에서는 자, 니은 왜곡이 보정된 영상에서는 기억에서 촬영한 영상에서 렌즈와 격자판 사이의 거리에 따른 렌즈의 곡률 변화로 생긴 휘어짐이 보정되겠군. 와, 자, 지금 렌즈의 곡률 변화로 생긴 휘어짐 이거 보정되는 거 맞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 인과관계가 있네요. 렌즈와 격자판 사이의 거리 때문인가요? 아니죠. 이거는 이것 때문에 곡률 변화가 생긴 게 아니라 광각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자체의 특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부 변수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거리에 따른 이 말이 틀린 겁니다. 내부 변수입니다. 그래서 3번은 땡. 자, 4번 니은과 그러니까 왜곡 보정이 된 영상과 실제 격자판을 비교해서 비교하는 거 여기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죠? 2차원 영상과 실색에 비교하는 거 이 부분. 격자판의 위치 변화를 보정한 디귿은 카메라 기울어짐에 의한 왜곡을 바로잡은 것이겠군. 자, 지금 이거 어디에서 나온 설명이에요? 시점 변화에서 나온 설명인데 카메라 기울어짐에 대한 왜곡이잖아. 왜곡은 뭐야? 제 앞단계죠. 그리고 카메라가 기울어진 거는 외부 변수에 의한 왜곡이죠. 자, 그래서 얘는 또 틀린 말. 자, 니은. 마지막 5번. 니은에서, 그러니까 왜곡 보정된 영상에서, 렌즈에 의한 상해 왜곡 때문에, 네, 렌즈에 의한 상해 왜곡, 내부 변수 지금 여기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지금 내부 변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격자판의 윗부분으로 갈수록 격자 크기가 더 작아 보이던 것. 이게 뭐예요? 자, 여기 보시면
작아 보이던 것이 보정되는 거, 여기 이 디귿에서 보정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뭐가 또 틀렸어요? 여러분, 인과관계 때문에 라고 하는 거, 이 때문에. 아까도, 때문에 나왔죠. 다른. 얘도 이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왜? 렌즈에 의한 상해 왜곡이에요? 지금 이거 아니죠. 지금 이 작아 보이는 것이 커지는 거는 카메라가 자체적으로 이 영상이라는 게 3차원을 2차원으로 만들 때 발생하는 원근 효과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내부 변수가 아니라 원근 효과에 따른 거. 이것을 지금 보정한 거죠. 이것을 이 보정, 그러니까 제거한 거죠. 제거해서 바로잡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얘도 땡. 자,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이 5번 선지 같은 경우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격자 크기 윗부분으로 갈수록 격자 크기가 더 작아 보인다라는 것을 그 카메라의 거리 때문에 그 거리가 멀어진 윗부분이 작아 보이는 걸 보정했다라고 하면 원근 효과에 따라 제거된 건데 그렇게 했을 때 이 상해 왜곡이라는 설명이 틀렸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근데 앞에 이 니은에서 렌즈의 상해 왜곡 때문에 이 내부 변수 여기에다가 또 초점을 두면 이번엔 또 상해 내부 변수 여기에다가 또 초점을 두면 이 보정이 어떻게 돼요? 보정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기역에서 그러니까 왜곡이 보정이 되기 전이니까 기역에서 내부 변수로 인해서 휘어져 보였던 것이 디귿이 아니라 왜곡 보정된 영상에서 보정이 되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혹시나 뭐 앞부분으로 해서 봐도 틀렸고 뒷부분으로 봐도 틀렸고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넘어갈게요. 이제 16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그럼 나머지 다 아니고 적절한 거 하나 찾는 문제네요. 자, 이제 총정리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자, 장치가 장착된 차량의 운전자에게 제공된 영상에서 전방의 부분만 보여준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 그림 자료를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전진 방향이 여기 앞부분이래요. 이쪽으로 위로 가는 거래요. 그리고 이거는 차량의 전방의 바닥에 그려졌대. 그럼 차량 앞부분, 차가 이렇게 차 앞부분, 이 앞부분을 찍은 영상이라는 거죠. 자, 여기 있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닥에 그려진 4개의 도형이 영상에서 A 선, B 선, 그리고 C와 D 직사각형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P와 Q는 이 영상 속의 의미의 한 점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볼게요. 원근 효과가 제거되기 전의 영상에서 네, 그러면 원근 효과 크기 변화가 카메라와 물체 간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크기가 작아진다는 그런 상태겠죠. 그러면 카메라가 차에 붙어 있으니까 그 차에서부터 먼 쪽이 어디예요? 이 윗변이겠죠. C의 윗변. 그러면 이 C의 윗변은 지금 어떻게 돼야 돼? 작아져야 돼. 그러면 아랫변보다 긴 사다리꼴이 아니라 짧은 사다리꼴이 돼야 되겠지. 땡. 2번. 시점 변환 전의 영상에서 D는 C보다 더 작은 크기로. 자, 시점 변환 전, 이 말이 원근 효과가 제거되기 전 이거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D는 C보다 더 작은 크기. 자, 그럼 지금 차가 여기 있거든요. 카메라 여기 있겠죠. 누가 더 가까워요? D가 더 가깝고 얘가 더 가깝고 얘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럼 누가 더 작아요? C가 작겠죠. D가 작은 게 아니라 C가 더 작아요. D가 더 커요, C보다.
네, 그래서 땡입니다. A와 B는 P와 Q 간의 대응 관계를 이용해서 바닥에 그려진 도형을 크기가 유지되도록 한 평면에 놓은 것이다. 대응 관계, 우리 대응 어디 나왔어요? 자, 옆에 필경을 볼게요. 대응 여기 나왔죠. 근데 뭐랑 뭐를 대응하는 거예요? 이 영상이랑 3차원의 실세계의 점을 연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A와 B는 P와 Q 간의 대응 관계라고 했는데, P와 Q는 뭐죠? 영상 속의 점이에요. 영상 속의 점들 간의 대응 관계를 이용하나요? 아니죠. 실제 세계의 점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땡입니다. 영상 속이기 때문에 영상 속 점들 간의 대응은 아니죠. 자, 이 선에 대한 A의 상대적인 크기는 가상 좌표계를 이용해서 시점 변환하기 전의 영상에서보다 커진 것이다. 자, B에 대한 A의 상대적인 크기가 시점을 변환하기 전의 영상에서보다 더 커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여지고 있는 A의 크기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시점 변환하기 전에는 어땠을 것이다? A가 더 작았을 것이다. 근데 그게 지금 영상에서는 더 커졌다 라고 한 거죠.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이거 이렇게 차이 나는, 얘가 더 지금 작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 지금 보여지는 영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작았던 것을 크게 한 거다. 변환된 거니까 라고 알 수 있겠죠. P가, 그러면 4번이 맞는 말이네요. P가 A 위에 한 점이라면 A는 P에 대응하는 실세계의 점이 시점 변환을 통해 선으로 나타난 것이다. 지금 여기서 점이 선으로 변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나요? 이런 얘기는 없었죠. 네, 그래서 얘는 땡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17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맥상 A의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빛이 렌즈를 지날 때라는 부분이네요. 빛이 렌즈를 지나다. 빛이 렌즈를 지나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다 무엇을 지나다, 정오가 지나다, 정오를 지나다, 어느 점을 지나다, 고비를 지나다. 다 문장 형식은 거의 유사해요. 그죠? 그러면 어떤 거를 가지고 봐야 돼요? 여기 지금 지나다, 무엇을 지나다, 렌즈를 지나다. 그럼 이 렌즈와 성격이 유사한 애를 보면 되는데, 자, 교차로. 자, 이거 실제로 존재하는 그 물리적인 대상이죠. 근데 감정, 심리적인 거죠. 시간, 그리고 어느 점, 어떤 기준을 지나다, 고비, 힘든 그런 시기, 이런 걸 지나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답은 그러면 렌즈처럼 눈에 보이고 딱딱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답은 물리적인 거 1번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